그 블랙리스트 얘기 있잖아요. 영화에도 있다. 영화에. 그 얘기를 신의 21의 김성훈 기자가 처음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 영화판에는 모태펀드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얘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문체부, 중기청, 특허청 이제 각 기관별로 투자 관련 기금들을 기관별로 마련을 해요, 매년. 그 예산들을 가지고 민간 투자자, 그러니까 뭐 창투사 회사 같은 이제 민간 투자자에서 투자한 돈과 정부 돈 모태펀드를 합쳐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펀드가 모태펀드거든요. 사실 정보기관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민간이 돈을 보태서 그렇죠.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네요. 좋아요. 모태펀드가 있다. 네. 영화에도 이 모태펀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냐면요. 여기 표를 보시면요. 표는 신의 21 지난주 기사에 자세하게 크게 이제 또 나와 있으니 네. 이제 한번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각 부처별로 네.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알겠어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돈으로 투자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영화든 공연이든 이제 다른 문화 콘텐츠든 이제 투자 제안이 들어오면 투자 심의를 하고 모태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창투사 내부에서 내부 투자 심사를 해요. 이게 투자를 했을 때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수익과 관련한 다양한 심사를 하고요. 이런 투자 심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투자 심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 그러면 등록한 날로부터 영업일 뒤에 본 투자하는 심사가 열려. 예. 그럼 모태펀드는 심사 보고서를 당연히 읽어봐야 돼. 심사하려면. 예. 전문위원이 생기기 전에는 한국투자벤처 투자관리 2팀이 보고서를 보면서 내용을 검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바로 5번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 2014년도에 10월경에 그 IPK에서 조광래라는 대표가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대표로 오면서, 원래는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오면서 한국벤처투자 안에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생기기 시작해요. 생겼어요. 근데 영화계에는 이제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구체적으로 좌파 영화로 보이는 영화에는 투자하지 마라. 가령 뭐 변호인을 제작한 모 제작자가 또 만든 밀정이라는 영화에 투자하지 마라. 또 송강호 씨도 이제 변호인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이제 송강호가 나오는 영화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걸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런 유의 말을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물으면 이제 물론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취재로 물어보면 없는데 이제 몇몇 영화인들은 농담 삼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근데 이 실체는 없다. 마치 블랙리스트가 실체가 밝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라든가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불편해할 것 같으니 정부 돈이 들어간 모태펀드를 투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생기기 전에는. 다만 정말 순수하게 정부 돈을 투자를 했으니 이 돈을 가지고 최소한 정부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을 만한 영화인지 아닌지만 판단했던 한국벤처투자가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생긴 이후로는 영화계 내부에서 이제 은연중에 어떤 영화가 모태펀드를 투자를 받지 못한 영화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런 영화들, 모태펀드 투자를 받지 못한 영화들을 쭉 보니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소재나 실제로 이제 김기춘 실장이 또 불편해했던 영화들이라는, 이런 영화들이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난 거죠, 이번 정권 들어서. 문화계의 전방위로 다, 뭐 영화도 문화계죠, 당연히. 전방위로 다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영화는 안 했을 리가 없잖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거고 모태펀드를 통해서 그걸 하지 않았을까? 모태펀드는 괜찮은데 그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전문위원들이 괄호치고 뭐 사상검증 혹은 네. 좌파 감별 네. 전문위원이었던 거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 네. 의혹이. 그 처음으로 제기되는 의혹인 거예요. 이게. 판도라라든가 뭐 밀정이라든가 그런 영화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태펀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거꾸로. 이제 연평해전이나 인천 상륙작전 같은 군사 안보를 소재로 한 영화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된 기관이나 은행 돈들이 집중 투자됐다라는 이른바 국뽕영화라는 곳에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 김기춘 그 비서실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고 김영한 다이어리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저쪽은 끊고 이쪽은 지원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실현된 거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인 건데 그렇게 해서 거꾸로 화이트 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 홍보 드라마였던 아이리스 인기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더라. 박근혜 정권에서 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영화들 목록들을 전부 살펴봤더니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모태펀드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로 드러났어요. 물론 그 사실만 가지고 라는 회사가 모태펀드의 수혜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의도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춘 영화만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관심 있던 영화였는데 우연히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갈 만한 영화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수혜자는 맞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보통 한국 영화의 모태펀드는 적게는 한 자리 숫자부터 많게는 한 뭐 20, 30억씩 투자되는 반면에 글로벌 펀드를 투자받는 프로젝트들은 그 한국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단위의 액수를 이거는 이제 예. 모태펀드가 사상 검증을 통해서 그 이쪽은 주고 이쪽은 안 주고 한 게 아니냐 의혹 제기하고 상관없이 영화 펀드가 이상하게 쓰인 징후를 발견했다. 사실 이런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 모태펀드의 애초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드러나는 케이스들이 있고 요 취재는 앞으로 더 하겠다 계속해서. 또 하나가 이제 외부 전문가 풀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 전문가 풀이 투자 심사가 열릴 때 이제 보통 4명이 들어가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어떤 영화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해서 그 보고서를 코멘트를 쓰게 돼요. 좌파 영화인들이 만든 영화니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 올라온 영화의 어떤 예산 계획표에 트집을 잡을 만한 것들을 문제시하면서 이 영화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교묘하게 이제 심사 의견을 낸다라는 얘기도 이제 들었고요. 실제로는 좌파 영화를 배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외부 전문가를 들여서 그렇죠.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인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걔들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니까요. 모태펀드를 통해서 사상 검증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첫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인데 앞으로 이 취재를 더 할 거죠. 빨리 좀 말해. 예. 누가 죽을 것 같아. 예, 누가 계속 하겠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연이든 이제 다른 문화 콘텐츠든 이제 투자 제안이 들어오면 투자 심의를 하고 모태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창투사 내부에서 내부 투자 심사를 해요. 이게 투자를 했을 때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수익과 관련한 다양한 심사를 하고요. 이런 투자 심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심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 그러면 등록한 날로부터 영업일 뒤에 본 투자하는 심사가 열려. 예. 그럼 모태펀드는 심사 보고서를 당연히 읽어봐야 돼. 심사하려면. 예.
전문위원이 생기기 전에는 한국투자벤처 투자관리 2팀이 보고서를 보면서 내용을 검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바로 5번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 2014년도에 10월경에 그 IPK에서 조광래라는 대표가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대표로 오면서 원래는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오면서 한국벤처투자 안에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생기기 시작해요. 생겼어요. 근데 영화계에는 이제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구체적으로 좌파 영화로 보이는 영화에는 투자하지 마라. 가령 뭐 변호인을 제작한 모 제작자가 또 만든 밀정이라는 영화에 투자하지 마라. 또 송강호 씨도 이제 변호인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이제 송강호가 나오는 영화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걸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런 유의 말을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물으면 이제 물론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취재로 물어보면 없는데 이제 몇몇 영화인들은 농담 삼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근데 이 실체는 없다. 마치 블랙리스트가 실체가 밝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라든가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불편해할 것 같으니 정부 돈이 들어간 모태펀드를 투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생기기 전에는. 다만 정말 순수하게 정부 돈을 투자를 했으니 이 돈을 가지고 최소한 정부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을 만한 영화인지 아닌지만 판단했던 한국벤처투자가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생긴 이후로는 영화계 내부에서 이제 은연중에 어떤 영화가 모태펀드를 투자를 받지 못한 영화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런 영화들 모태펀드 투자를 받지 못한 영화들을 쭉 보니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소재나 실제로 이제 김기춘 그 블랙리스트 얘기 있잖아요. 영화에도 있다. 영화에. 그 얘기를 시내 21의 김성훈 기자가 처음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 영화판에는 모태펀드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얘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문체부, 중기청, 특허청 이제 각 기관별로 투자 관련 기금들을 기관별로 마련을 해요, 매년. 그 예산들을 가지고 민간 투자자 그러니까 뭐 창투사 회사 같은 이제 민간 투자자에서 투자한 돈과 정부 돈 모태펀드를 합쳐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펀드가 모태펀드거든요. 사실 정보기관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민간이 돈을 보태서 그렇죠.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네요. 좋아요. 모태펀드가 있다. 네. 영화에도 이 모태펀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냐면요. 여기 표를 보시면요. 표는 신의 10일 지난주 기사에 자세하게 크게 이제 또 나와 있으니 네. 이제 한번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각 부처별로 네.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알겠어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돈으로 투자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영화든 실장이 또 불편해했던 영화들이라는데 이런 영화들이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난 거죠. 이번 정권 들어서. 문화계의 전방위로 다, 뭐 영화도 문화계죠, 당연히. 전방위로 다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영화는 안 했을 리가 없잖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거 모태펀드를 통해서 그걸 하지 않았을까? 모태펀드는 괜찮은데 그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전문위원들이 괄호치고 뭐 사상검증 혹은 네. 좌파 감별 네. 전문위원이었던 거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 네. 의혹이. 그 처음으로 제기되는 의혹인 거예요. 이게. 판도라라든가 뭐 밀정이라든가 그런 영화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태펀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거꾸로. 이제 연평해전이나 인천상륙작전 같은
군사 안보를 소재로 한 영화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된 기관이나 은행 돈들이 집중 투자됐다라는 이른바 국뽕 영화라는 곳에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김일춘 그 비서실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김영한 다이어리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저쪽은 끊고 이쪽은 지원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실현된 거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인 건데, 그렇게 해서 거꾸로 화이트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 홍보 드라마였던 아이리스 인기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더라. 박근혜 정권에서 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영화들 목록들을 전부 살펴봤더니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모태펀드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로 드러났어요. 물론 그 사실만 가지고 라는 회사가 모태펀드의 수혜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의도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춘 영화만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관심 있던 영화였는데 우연히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갈 만한 영화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수혜자는 맞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보통 한국 영화의 모태펀드는 적게는 한 자리 숫자 부터 많게는 한 뭐 20, 30억씩 투자되는 반면에 글로벌 펀드를 투자받는 프로젝트들은 그 한국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단위의 액수를 이거는 이제 예. 모태펀드가 사상 검증을 통해서 그 이쪽은 주고 이쪽은 안 주고 한 게 아니냐 의혹 제기하고 상관없이 영화 펀드가 이상하게 쓰인 징후를 발견했다. 사실 이런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 모태펀드의 애초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드러나는 케이스들이 있고, 요 취재는 앞으로 더 하겠다, 계속해서. 또 하나가 이제 외부 전문가 풀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 전문가 풀이 투자 심사가 열릴 때 이제 보통 4명이 들어가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어떤 영화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해서 그 보고서를 코멘트를 쓰게